네. 현재 9시 44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상승부를 켜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의 하락 흐름과 좀 비교해봤을 땐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좋을까요? 혹은 이 반등 시점에서 들어갈 만한 종목, 이 매수할 만한 종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오늘 함께해 주실 감독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서 다행입니다. 작전명 어떻게 가져오셨어요? 자, 일단 뭐 이번 주에 중요한 변수가 하나가 있죠. 아마도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작전명은 FOMC로 적용하겠습니다. FOMC, 오늘이 어떻게 보면 D-Day예요. 오늘 밤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뭐 금리 결정은 이제 내일 밤에 나올 텐데. 그렇죠. 일단 뭐 한 거의 6개월 가까이 좀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12월 이제 FOMC를 통해서 뭔가 결정이 날 수가 있다. 결정이 되었을 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뭐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결정이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뭔가 좀 뭐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리스크를 좀 해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뭐 선진국도 최근에 많이 주가 빠졌습니다만 이머징 마켓 쪽의 주가 움직임이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과거와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상대로 금리가 인상이 돼도 좀 전에 이제 투자자료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시장의 예상만큼 또 탄력적으로 오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그 이외에 뭐 내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업종군이 또 움직일 것이냐도 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FOMC의 어떤 뭐 결과물 내지는 코멘트가 증시의 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차를 두고 우리 증시에는 17일 증시부터 좀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텐데 그럼 오늘과 내일을 잘 활용해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체크 포인트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체크 포인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달러와 유가입니다. 두 번째 국제 유가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인입니다. 달러와 유가 원래는 반대로 가잖아요. 네, 일단 뭐 결국 이 부분이 이제 그 예상대로 바뀌게 된다라면은 달러 가치는 최근에 이제 100 수준을 찍고서 예상대로 잘 내려오고 있는데 유가가 반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방향성 자체가 좀 혼조가 돼 있는 연말에다가 또 내부적으로는 뭐 종목별로 차익 실현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증시는 역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수급적으로 많이 꼬여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달러 가치가 최근 이제 2005년도 이후에 100 수준을 찍고서 금리가 결정되는 타이밍 내지는 뭐 어느 정도 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달러 인덱스잖아요. 초록색 라인이죠. 예, 그렇죠. 근데 아래쪽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쪽은 일단 그 WTI 가격 자체가 이제 올라서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그 달러와 가치하고 WTI 가격 자체가 방향성 자체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이제 지금 역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움직였던 거는 좀 반대로 움직여줘야 어느 정도 이제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그 달러 가치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 수준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유가의 흐름은 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연 빨간색 화살표처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가 주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잠시 후에 다른 또 그림을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내려오고 있는 어떤 수준에 비해서 유가가 잘 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증시 입장에서는 좀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업종 내부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쪽이 생명공학 지수 쪽에 주가들인데 그 부분은 결국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유가가 하락할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그런 이제 그 업종이라든가 종목군이라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지 못하자 오히려 이쪽에서도 자금 자체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난맥산이겠죠. 과거처럼 금리가 인상되었던 타이밍에 이 부분이 역의 방향성으로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면은 당연히 증시에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중에 제가 볼 때 한 가지만 좀 삐끗해도 시장이 추세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내지는 기대했던 어떤 상승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 두 가지 모두 다 좀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판단해 주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럼 국제 유가 파트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럼 반등이 이제 임박했다 이런 분석이신가요? 일단 뭐 두 번째로서 이제 FOMC의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인가라고 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첫 번째에서도 물론 이 방향성이 좀 이제 과거처럼 움직이게 되면은 예상대로 FOMC 이후 내지는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세를 그려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가 자체가 올라도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네. 이제 2014년도경에 100달러대를 찍은 이후 이제 한 1년 반 가량 내려가고 있는 그런 구매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그림상에 음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제 약간 어두운 부분이 이 유가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던 수량입니다. 근데 이 투기적인 매수세도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유가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긴 합니다만, 네. 리먼 사태 이후의 움직임을 본다라면은 국제적인 어떤 자금의 흐름이 달러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원자재를 포함한 위험자산의 투자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움직였던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지금은 이러한 어떤 투기적인 그 자금 자체도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쪽에 잘 베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금리가 인상된 이후에 항상 유가가 올랐다, 원자재가 올랐다, 간밤에 구리 가격이 또 한 2%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 점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뭔가 시그널을 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이긴 하지만, 현재 뭐 오펙과 비오펙 간의 어떤 뭐 알력 싸움이라든가, 또한 미국과 아랍 지역 간의 어떤 뭐 주도권 싸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복합적으로 상충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과거에 나타났던 투기적인 매수세가 잘 유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어떤 상승폭이 뭐 조금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이 빠졌고, 또 이제 간밤에 움직임 본다고 해도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과거처럼 어떤 가파른 상승세로 진입하지 못한다라면은 다소 증시 입장에서도 조금 그 부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한적인 상승,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환율 그리고 유가 모두 다 외국인 쪽에는 다소 우리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이거든요. 네. 이 부분 감안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지 요즘 계속 팔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결국에는 외국인이 사야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장 하루만 놓고 봐도, 예를 들어서 현물 시장이 어차피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매수로 반전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네. 뭐 종가 무렵에 일부 좀 그 뭐랄까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어든다거나 이러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네. 결국에 그렇다면 선물 시장에서도 많이 사줘야 뭔가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외국인들 도량을 보게 되면 사실 거의 전 업종에 걸친 매도입니다. 뭐 삼성전자 위주의 전기전자 업종도 당연히 매도를 이제 2개월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이전에 11월 달 이후로 본다고 해도 뭐 철강이라든가 뭐 유통이라든가 통신업종군들도 여전히 매도하고 있었고, 11월에 비해서 12월에 매도 반전된 업종군들도 좀 눈에 띄는데, 화학이라든가 운수장비 좀 좋았던 업종군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유라든가 화학 섹터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좋았는데, 이 부분마저도 12월 달 들어서 매도로 반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증시 이머징 마켓 쪽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것이 뭐 사우디계의 어떤 뭐 아랍권 자금이고, 또한 이제 1년간의 어떤 외국인 동향으로 봤을 때는 뭐 전체적인 보유 비중은 줄지 않았다, 뭐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만, 뭐 가장 쉽게 생각해서 그럼 이러한 매도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일단락되고 결국에 외국인 매수를 해줘야 어느 정도 추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결국에는 뭐 당장 내일도 그렇고 FOMC를 통해서 나오는 코멘트가 뭐 이제 내년도 잘하면 금리 인상 한 2번 뭐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오르면은 어느 쪽으로 가고, 유가가 안 움직이면 어느 쪽으로 갈 것만 잘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서는 유가 상승한다라면은 뭐 원자재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배팅을 하시는 것이 옳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가 이제 약간 좀 이제 성장주들이 좀 개장 초반에 움직이는 모습인데, 유가가 하락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단 뭐 상승폭이 좀 미미하거나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제약 바이오라든가 화장품 업종군 쪽에 대한 포지션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1940선 이하권역은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단기 반등권역에 진입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약간 뭐
뭐 하루짜리 아니면 뭐 길면 한 2, 3일짜리 정도라고 해도 단기 반등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조영 운영역과 함께 오늘 좀 빠르게 작전 타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작전명은요, 바로 D-Day죠. FOMC였습니다. FOMC 이후를 준비할 만한 시간이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아있지 않는데요. 유가가 관건입니다. 유가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원자재를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거나 혹은 상승폭이 미미할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나 화장품 쪽, 소비재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전략이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좀 1940선 이하에서는 반등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작전 세워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나눠드린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입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이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